근의 개수라는 건 판별식을 이용해서 근의 개수를 판별해내. 그죠? 즉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에 대하여 그죠? 자, 판별식 d가 뭐냐면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의 값 있지. 그거에 따라 근의 개수가 결정되지. 맞습니까? 기억나요? 처음 들어봐요? 들어봐. 이 판별식 D는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의 값이 있지.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에 따라 근의 개수가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일명 판별식이라고 해. 뭔가 판별하는 식인데, 그지? 근의 개수를 판별한다고. 실제로 근을 구해서 세주도 돼. 근데 그렇게 세주게 되면 우리가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이 판별식이 네가 생각해봐. 왜 얘가 근의 개수를 판별할 수 있나? 근의 공식이 이거라며. 아까 이거 때문에 2a분의 그지?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지? 이 루트 안의 값이에요. 제가 판별식이. 얘가 양수가 되잖아. 양수면 두 개의 근을 갖지, 그지? 뿔마니까. 그지? 얘가 양수면 뭐 2, 3 이런 것들. 그다음 0이 되잖아. 얘가 0이 되면 여기는 없어지지. 하나의 근밖에 안 얻어지지. 맞아? 그다음 루트 안이 음수가 되면 근이 없는 거지. 그지? 중등 과정에서 근이 없는 거야. 요거에 따라 양영음에 따라 근의 개수를 판별할 수 있다고. 그러므로 요 용어가 뜨면 판별식을 이용해 주셔야. 첫 번째,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때 이 용어가 뜬단 말이야.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데 그러면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를 써주면 돼. 알겠습니까? 자, 이때 우리는 아까 선생님이 너한테 질문했던 짝수근의 공식 x의 개수가 여기가 짝수가 되면 알겠네? 그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 그럼 판별식 d 다시라고 써. 그거 왜?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얘가 d 다시도 여기다 써놓고 봐봐.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짝수 판별식이야. 얘가 짝수근의 공식의 루트 안의 값이지. 그것이 0보다 크면 똑같아 방향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는 거야. 이따 문제 보면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중근을 가질 때라는 용어가 뜬다고. 중근을 가질 때. 또 중근이 뭐였어? 중복돼서 하나의 근으로 취급되는 경우였지, 그치? 맞지? 그래서 중근을 가질 때 하면 그 루트 안의 값이 요 판별식 D가 0이 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또는 D-가 0이면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근을 가질 조건을 앞에서는 완전 제곱식꼴로 인수내가 되면 그지? 중근을 갖는다고 했지, 그지? 그것을 우리는 판별식을 이용해서도 판단해낼 수 있어. 알겠네? 자, 요 중근을 갖는다라는 말이 뜨면 판별식 D는 0을 일반적으로 또 이용할 거야. 이따 보면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근을 갖지 않을 때 근을 갖지 않을 조건이잖아. 천천히 볼게요. 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말이 뜨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돼. 루트 안의 값이 음이면 되더라고. 그래서 간단히 우리 예를 하나 들어보면 2x 얘가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때 그냥 K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 다음 두 번째 중근을 가질 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 K 값을 구하래요. 세 번째 근을 갖지 않을 때 이 표본만 풀 줄 알면 알겠네? 다 끝난다. K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했단 말이야.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근, 근의 개수 문제지. 그지? 판별식밖에 없다고.
자,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된다면 그냥 판별식을 쓸 경우와 얘를 쓸 경우 어떤 게 장점이며 또 단점인지 한번 판단해봐. 그냥 판별식 써볼게. 여기 B제곱이지, 그치? B제곱하면 4지. 마이너스 4. A가 1이지. 쓰나마나 C가 얘가 되지, 그치? 됐네? 4AC. 됐죠? 마이너스 4A. A가 1, C가 얘란 말이야. 얘가 0보다 크대. 그치? 이렇게. 맞잖아. 판별식 D 아까 외웠다며 B제곱 마이너스 4AC 해보세요. 그죠? 그렇다면 그냥 판별식을 썼더니 이 4를 약분할 수 있지. 그지? 약분하면 얘 1이고 얘 없어지고 요거지. 그지? 요거 전개해주면 결과적으로 1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K가 이쪽으로 넘어오자. 그지? 우측으로 넘어가도 되잖아. 숫자 쪽으로 벌어져 있으니까 K는 3보다 작다가 오죠. 됐네? 이렇게 해서 판별식 D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범위를 얻어낸다고. 우리 요거 정리해 놓은 게 얘잖아. 그제? 얘는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D가 0이면 되는 거야. 얘가 0이면 되니까 K는 3이겠지. 얘는 근을 갖지 않으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지. 얘의 방향이 얘니까 나중에 정리하면 얘는 K는 3보다 크다가 나올 거라. 다 같은 유형이지. 그치? 됐네? 근데 짝수 판별식을 쓰면 나중에 복잡한 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봐봐. 얘가 짝수잖아. 그제? 짝수면 B 다시는 너 요 B 다시는 알지? 2로 나눈 거예요. 요걸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라고. 그제? 그래서 짝수 판별식 D 다시는 B 다시의 제곱 1 마이너스 AC잖아. 이렇게. 암산으로 AC 하면 K 마이너스 2. 다이렉트로 이렇게 약분 안 해도 나오죠. 얘가 0보다 크면 된다. 이 1차 공식은 네가 풀 수 있죠. 됐습니까? 우리가 근은 인수분해에서 많이 구해봤잖아. 그제? 그걸 역으로 자 방정식을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러면 네가 생각해봐. 이 두 근이 이렇게 얻어졌다라는 사실은 그제? 인수분해가 어떤 식으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꼴에서 얻어졌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그치? 맞잖아. 거꾸로 네가 봐봐. 근 여기서 알파 베타 얻어지지. 그치? 그런데 우리가 최고 창의 계수가 항상 1일 수도 있고 그치? 1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인수분해 했을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고 창의 계수를 A로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요거를 전개해서 정리해 볼 경우 A에 뭐가 됐냐면 X제곱, 그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그치? 플러스 알파 베타. 전개는 알지? 이렇게 전개되겠지. 맞지? 왜냐하면 요거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니까 동요한 길이 정리하면 얘고 요거 전개하면 얘 되잖아. 됐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 과정을 거쳐 요 이방을 구해야 합니까? 그제?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얘를 쓰다 보면 이 근이 복잡하게 주어지면 이 상태로 전개하기가 대단히 힘들단 말이야. 그러므로 자 아예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을 이렇게 한다.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이 여기 들어오면 돼.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 두 근의 합이 여기 들어오고 두 근의 곱이 여기 들어오면 된다고. 단 여기가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두 근의 곱이 콜 0. 원래는 이 과정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다이렉트로 외워줄 경우 자 장단점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너처럼 맨 처음에 이제 기초가 없는 학생들은 이 단계를 거쳐서 오려고 해. 봐봐. 두 근이 마이너스 2, 3인 2차 방정식을 구하래. 단 x제곱의 계수는 2예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아까 봐봐. 두 근이 이렇게 만들어진 원리는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x
플러스 2 그치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3 이퀄 0에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그치? 요거 전개하면 x제곱 요거 두 개 더한 거 x지 마이너스 x지 마이너스 6은 0이지 원래 이것도 답되지만 최고차의 계수가 뭐래? 2라는 소리는 양쪽에 2를 곱해도 등호가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는 0이라고 정답을 체크하면 되지 긴데 봐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과정이 아깝거든 시간이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해준다 정확히 암기해줘야 돼. 또 복잡할 때 근이 자 봐 x제곱 아까 했지 그지 우리말로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 마이너스 항상 두 분의 합 1이지 그지 1x 두 분의 곱 마유은 0 되지 네? 이렇게 필요로 할 때가 있다고 보세요 양쪽에 2 곱하면 아까와 다 똑같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어 아까 봐봐 x가 2 플러스 루트 3 x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야 두 근이 얘인 2차 방정식을 구하래 2차 방정식을 단 최고창의 계수 x제곱의 계수는 3이래 만약 이렇게 했어 x제곱의 계수가 3 응? 그러면 요딴 식으로 해 나가다 보면 맨 처음 풀이로 네가 쓴다고 얘의 근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x 마이너스 여기에서 반드시 는 0 하면 저거 근이 얻어진 거지 그 다음 요 옆에도 봐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은 0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주 순서대로 하자면 그럼 아가야 이거 전개 원래 이렇게 해 나가서 이 방을 만들어야 하거든 그럼 힘들다고 이렇게 하면 진짜 동료함끼리 나중에 계산할 때도 그렇고 이런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게 뜰 때도 있어 2분의 해봐 한번 힘들다고 그러므로 자 이 원리는 우리가 안다손 치더라도 이제부터는 이렇게 세워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이 켤레로서 아주 예쁜 근이거든 이거 합하면 암산으로 된다 여기 마이너스 강조해서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래며 합하면 4지 그제? 뒤에 올 것은 뭐야? 두 근의 곱이지 합차꼴이니까 곱하면 4 빼기 3이지 4 빼기 3이잖아 1은 0 이렇게 답을 체크할 정도가 돼야 해 단 최고창의 계수가 3이니까 3배 3x제곱 이렇게 해주면 정답이 되겠지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이렉트로 얘 온다 이거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 만들기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이 꼴제로 됐습니까? 2차 방정식에 그래야지 빠른 방법도 많이 중등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를 치고 갈 수 있다 2차 방정식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제목을 봐봐 2차 방정식에는 분명히 근이 있어 방정식에는 또 2차 방정식에 계수라는 놈도 있겠지 맞아? 근과 계수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즉 서희 들어봤나 이거? 근과 계수의 관계? 응? AX제곱 C 이퀄 제로 요 2차 방정식이지 얘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 이제 두 근이 이렇게 문자로 주어지든 대부분 이제 이렇게 주어져 알겠네? 이게 일반적인 형태야 두 근이 하나는 숫자 하나는 문자 두 근 다 숫자 두 근이 떴다 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무조건 이용하라는 소리야 뭐냐면 이 두 근이 주어지면 첫 번째 우리말로 두 근의 합 근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기호로 요거지 두 근의 합은 뭐와 같아? 두 근의 합은? QQ
마이너스 a분의 b. 그치? 계수와의 관계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이따 요거 증명해 줄게. 잘 봐. 두 분의 합은 이거야. 에워야 이것도 어차피. 자, 요 계수분의 요 계수인데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 다음 두 번째 두 분의 곱은 기호로 쓰면 뭐야? 알파 곱하기 베타지. 얘들 둘이가 자동화가 되어 있어요. 두 분의 곱은 그렇지. a분의 c. 항상 요 나중에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라는 게 최고창의 계수가 다 분모야. 분모. 알겠습니까? a분의 c 대. 마지막으로 여유 공간이 있으면 고등과정에서도 선배는 3번. 3번은 여유 공간이 있을 때 머릿속에 두 분의 차이지. 얘도 외우고 있으면 참 좋긴 좋은데 요 용어만 떴을 때 써온 걸 써. 두 분의 차. 기호로는 차란 이거를 의미해. 절대값. 알겠네? 너 초등학교 때 3과 5의 차를 구하시오 하면 얼마니? 3과 5의 2지. 원래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도 차가 되는 거고 아무 수화에서나 뺀다면 절대값 씌워도 돼. 알겠네? 자, 두 분의 차는 얘와 비슷해 또. a분의가 똑같이 들어가. a분의 루트. 루트 어디서 많이 봤던 거지? 근의 공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두 분의 차 공식이다. 여기 나중에 어떻게 유용하게 써먹나? 이 용어가 뜨거나 두 분의 차라는 용어가 뜨거나 이 기호가 뜨면 얘를 쓸 수 있거든. 그제? 얘의 증명은 쉽지 않아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실제로 우리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근의 공식에 의해 그치?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하나는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고 그치? 두 근은 우리 실제로 알잖아. 그치?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서이야. 맞니?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해라. 두 군이 알파 베타라며.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 응? 두 군을 합해봐. 분모 통분되어 있지. 암산으로 될걸? 이거 루트 부분 죽지 그지 더하면. 맞네? 분모가 뭐니? 2a지. 분자 마이너스 2b 되지. 그래서 약분하면 얘 되는 거야. 그 다음 두 군에 곱해봐. 이거 곱하면 뭐니? 4a 제곱분이지. 맞네? 4a 제곱분의 합차꼴이니까. 합차꼴이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 이거지.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루트 뒤지지. 뒤지고 마이너스잖아. 그지?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 되지. 그지? 그럼 얘 날라가고 4 날라가고 a 하나 약분되면 a분의 c 되지.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분의 차는 큰 기 얘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버리면 아가야. 그지? 빼버리면 얘가 뒤진단 말이야. 분자에서. 이거 플러스 되지. 2 루트 되고 약분되면 얘 되지. 됐습니까? 그러므로 증명을 한 다음에는 되도록이면 이제 이렇게 두 근이 뜨잖아. 제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이런 미정계수들을 결정하는 연습이 필요로 해.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두 근 구해서 어떤 애들은 여기가 1, 여기가 미지수, 여기가 상수일 때 두 근을 막 근의 공식에 집어넣고 구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으로 하려고 해. 그럼 그래도 되긴 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겠지. 두 근 뜨면 뭘 이용한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다. 알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 2차 방정식 얘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네가 이 근 구하려고 해봐. 루트근 만들어지지. 그치?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인수분해 안 되는 놈을 내놓겠지. 시험 문제 내면. 알겠네?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첫 번째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해줄래. 두 번째 여기 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요 값을 구해줄래. 세 번째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값을 구해줄래. 네 번째 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베타 제곱. 선생님이 계속 어렵게 뒤는 만들어 볼게. 두근 더 작아요. 그지? 이거는 고3 때까지 기계화가 돼 있어요. 얘 뜨잖아, 알파, 베타. 얘 뜨면 두근의 합. 무조건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 되지. 두근의 곱. 뭐 돼? 마오 되지. 이 두 개를 이용하라는 소리다, 얘들. 됐네? 그러므로, 자, 1번은, 그제? 얘가 이용되려면, 합가곱이 이용되려면, 이거 변형 공식이지. 곱셈 공식의 변형 기억나지? 곱셈 공식 밭에서 배웠잖아, 이거. 두 문자의 제곱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지. 이거 곱셈 공식의 변형. 그제? 중요하지. 맞네? 그러므로 얘가 2래, 그지? 2의 제곱은 얼마? 4. 얘가 얼마? 마오니까 뚫텐 돼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14. 우리 제곱의 합이 조건에 뜨든 결론에 뜨든 알파 베타를 구해서 제곱해서 더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이런 건 분명히 곱셈 공식의 변형을 적용하라는 소리지. 그 다음 얘도 배웠지, 변형. 그제? 곱셈 공식의 변형.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지.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합니다. 오차가 생기면 문제 못 풀어, 고등학교 가려면. 중등도 마찬가지지. 얘가 얼마야? 2니까 4지. 얘가 얼마야? 마오니까 20되지, 그치? 그러므로 정답이 24가 되겠지. 이 문제가 이제 요거는 눈에 띄는 식이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곱셈 공식의 변형을 썼고, 얘를 봐. 자, 너 초등학교 4학년부터 분수의 개념을 배워왔지, 그지? 이것도 분수지, 하나에. 수들이니까 얘가 두근이었으니까. 분수의 덧셈 뜨면 통분밖에 없지. 통분이 뭐니? 분모끼리 곱해도 되지. 알파 베타분에. 대각선을 이렇게 곱해서 더해줘도 되지. 즉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지. 당연히 분수니까 이렇게 통분을 해놓을 거라고. 그랬더니 얘가 보이지. 두분의 곱. 마이너스 5분의. 얘 1번에서 구해놨지, 그제? 맞네? 이렇게 해서 정답 체크하는 문제지. 가장 좋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이 4번인데 잘 봐. 4번은 이 노란색 얘를 이용하려면 서희 양과 이거 다 전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해도 돼. 전개한 다음에 얘가 들어가게끔 정리해줘도 돼. 모르면 그렇게 한다고. 근데 넓게 보면 이게 몇 차니? 2차지. 이걸 1차로 만들 줄 알아야 한다. 어떻게 만들까? 서희야? 참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할까? 1차로? 사고력을 조금만 키워봐. 봐. 이건 이렇게 해야 해. 얘는 다이렉트로 지금 현재 못 써. 전개하면 써먹을 수 있어, 얘를. 근데 대부분 이거 중3 애들 되면 전개한다? 이거 제인이 다 전개해서 하려고 한다고. 근데 공부 진짜 할 줄 아는 애는 1차로 만들 수 있어. 왜? 아직 네가 사용 안 한 정리가 하나 있다. 근 뜨면 이 근은 참되게 하는 x값들이지. x값이니까 대입해 보는 거야. 그지? 이거 봐. 알파 제곱 대입하면 그지? 참되게 하는 x값이니까 아가야. 얘 빼기 5는 0이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제를 대칭적으로 만들어 놨거든. 알파근 집어넣은 것과 베타 그지? 똑같이 해놔야 대칭성 있게. 왜? 하나만 정리한다. 얘는 따라오면 된다고. 어차피 베타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것도 사고력의 일종이야. 둘 다 구하는 것보다 하나만 구해서 얘는 문자만 바꿔주면 되잖아. 그러므로 선생님 알파 1차로 만드는 방법은 얘를 1차로 줄여주는 수밖에 없잖아. 이거 2항에도 등호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파 제곱은 2알파 뿔따고 얼마가 돼? 5 될 거 아닙니까? 됐어요? 그러므로 여기에다 집어넣고 암산으로 정리하면 알파 플러스 6이 되지. 암산 됐죠? 그냥 집어넣었어. 됐지? 얘 맞지? 그럼 얘는 뭐 돼? 아까 가르쳐줬잖아. 대칭성이랑 똑같이 베타 플러스 6 되겠지. 당연하지. 네가 베타를 먼저 집어넣어서 모양 만들 수도 있고 알파를 그죠? 특권 아니에요. 얘 따라오면 되죠. 이제 답은 1차로 만들었으니까 그제? 전개하면 답 나온다. 볼래?
전개하면 얘 하면 얼마니? 알파 베타지. 천천히 1비트만 저장해볼까? 얘 6알파지. 얘 저장하면 6베타니까 6으로 묶어낼 거라고. 아무리 그지 빡대가리라고 해도 이렇게 묶어주면 예쁜 요 모양이 만들어지니까 마지막은 66, 36이 되겠지. 그래서 알파 베타 마오 집어넣고 그지? 알파 베타 2 집어넣으면 정답 나오겠지. 됐습니까? 저 ABC는 2차 방정식의 개수야. AX제곱 유리수일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 알겠네? 이 ABC가 유리수라는 소리야. 자, 유리계수 2차 방정식에서 요거 한 근이 주어진다. P 플러스 루트 Q로 선생님이 이렇게 주어졌어. 한 근이. 요거 뒤면 다른 한 근은 과연 자동으로 다른 한 근은 뭘까? 근데 중등 나중에서는 이 개수가 무리수일 때는 안 배웠어. 그래서 무리수일 때는 무리근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그치? 무리 루트 들어가 있는 건 이 개수가 무리수일 수도 있다고. 맞네? 그때는 이런 무리근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 인수분해가 돼서. 근데 개수가 뭐래? 유리수일 때 유리수 알잖아.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들. 그때 이렇게 무리근이 만들어졌다는 소리는 서희야. 근해 공식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근해 공식에 집어넣기 때문에 루트가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 근해 공식에서 얘가 플러스야. 그럼 다른 한 거는 P 마이너스 루트 Q가 된다라는 사실. 알겠습니까? 아주 중요하죠. 왜 얘가 될 수밖에 없어? 왜 얘가 될 수밖에 없니? 또 근해 공식에서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이게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뿔마 이게 따라와야지. 짝이 저기 짝이 돼. 그래서 이런 거 애들 시험 문제 나오면 개판으로 푼다. 봐봐. 이게 힌트거든. 원래 시험 볼 때 유리수라는 게 굳이 안 붙어도 되는데 붙여놨어 출제자가. 어? 그럼 유리계수지. 2까지 포함하면. 그죠? 됐네. 자, 이거에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으로 줘졌다가 응? 요거일 때 이게 이제 마지막 기본 정리 잘 들어야 돼. AB 값을 구해주세요 했어. 그죠? 그러면 너 같으면 이 문제 어떻게 하겠냐? 한 근 뜨면 일반적으로 대입 우리 이 자연수로 주어지면 그제 정수로 주어지면 대입했지 여기. 근데 미지수가 두 개야 이미. 맞네? 대입해서 중3 앞부분 있지. 루트 파트가 있어. 1학기. 무리수의 상등에 관한 정리로도 난 A, B를 구해. 그 상등에 관한 정리 쓰려면 대입해야 한다 이게. 그래서 루트 3을 따로 유리수 파트, 무리수 파트를 따로따로 정리할 수 있잖아. 그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그리고 무리수의 상등을 쓰리라는 걸 생각을 못하는 학생들도 많아. 알겠네? 그러면 진짜 공부 잘하는 놈은 그지? 이런 근이 어떻게 만들어지지? 너 해봤잖아. 이렇게 루트 들어간 건 근해 공식에서 만들어졌을 거라. 그럼 한 근이 얘이면 또 다른 한 근은 얘지. 얘라고 판단하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두 근이 숫자로 떴지.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A, B 금방 얻어내지. 맞네? 3초 만에 얻어지지. 두 근의 합, 우리말로 두 근의 합 해. 올라. 합하면 얼마야? 4는 마이너스 A분의 B래며.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소위 양 2분의 A 되겠지. 그럼 A는 얼마? 8. 이렇게 구해놓는다. 그 다음 B는 두 분의 곱. 두 분 떴으니까 두 분의 곱도 해볼 거 아니야. 이거 곱하기 3초지. 1이지. 이 말이야. 1은 A분의 C래며. 이렇게 해서 우리는 A, B 값을 사냥해 주는 거야.
D는 D 되지. D 책에도 센이든 알펜이든 이런 문제가 있다. 근데 한근 떴으니까 애들 막 낑낑대. 대입해보고 막 정리해봐도 답 못 내는 애들도 있고 대입했는데도. 알겠습니까? 2차 방정식에 활용. 모든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 문제는 구하고자 하는 게 핵심이야. 그지? 연립은 구하고자 하는 게 두 개라 x, y는 오지. 1차 방정식은 너 보면 미지수 x 하나잖아. 맞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구하고자 하는 값을 x로 놓는 거야. 알겠습니까? x로 놓으라고. 그제? 그러면 이 x가 조건식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 미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조건이 문장 안에 있단 말이야, 분명히. 자, x를 조건식에 적용하여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돼. 2차 방정식을 만들라고. 알겠습니까? 만들어야 해. 그 다음 마지막으로 2차 방정식을 풀면 되잖아요. 그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이게 활용 문제 푸는 순서야. 됐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이렇게 표현된대. 그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겠다. 너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해서도 이런 근이 만들어지지. 너 근의 공식 유도할 때, 너 근의 공식 유도 과정이 뭐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끌어냈지, 그제? 기억납니까? 근의 공식 유도 안 해줬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는 근 구해봤어? 안 해봤어? 근의 공식 유도 이거 봐봐. 할 수 있을 건데 너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설마 근의 공식을 유도 안 해줬을라고? 근의 공식 외우기만 했어? 그지? 봐봐. 자, 근의 공식이 이런 과정에 이끌어진 거거든. 완전 제곱식 너 정리할 때 상상 넘어가지. 자, 봐봐. 너도 이끌어낼 수 있어. 이 과정이 출제될 수도 있다고. 어려운 문제로 박스 쳐넣기로. 이렇게 이해하지 완전 제곱식 만들 때. 양쪽을 a로 나누지. x제곱의 개수가 1이 되도록. 그지? 그럼 여기 뭐 돼? x제곱. 이해됐지? 양쪽을 a로 나눴어. 이제 얘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되지. 그지? 완전 제곱식이 가로의 제곱이지. 응? 이렇게 만들어도 돼. 거꾸로. 어? 뭐 제곱하면 x제곱 돼. x 필요로 하지. 뺑 돌려 곱해서 얘 되려면 너 봐. 2ab 곱했을 때 얘 되려면 2a면 뭐 하면 돼? b 하면 얘 되지. 제곱한 게 더 많지. 이 밑줄보다. 제곱한 거 빼주면 되지. 4a 제곱분의 b 제곱 되지.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었지. 그치? 가로의 제곱꼴이 완전 제곱식이야. 거꾸로 사냥해. 전개를 잘하잖아. 이렇게 해서 제곱한 거 빼주고 이쪽에 뭐 있어? a분의 c 있지. 얘 쓰기 싫어. 넘어오겠지. 상수항. 이것도 상수항이지. 넘어오면 는 쓰기 싫어서는 이렇게 할래. 그럼 이거 통분하지. 통분하면 여기 4a를 곱해주지. 이렇게. 그랬더니 4a 제곱분의 b제곱 플러스 4ac 되지. 됐습니까? 됐어요? 그죠? 이렇게 되지. 이 제곱 없애면 이 제곱근의 정의를 쓰는 거지 지금. 제곱 없애면 x 플러스 2a분의 b는 그지? 얼마? 루트 씌워지지 여기에. 왜 멈췄어? 이거 루트 씌우면 뭘로 나오지? 2a로 나오지. 그지?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야. 이거 뭐 잘못했나? 제곱. 마이너스 C면 A로. 아까 마이너스 c였지. 이제 이거 넘어간. 이거 잘못했네 여기. 그죠? 마이너스 요거였었잖아. 그죠? 됐네? 이거 대치다가 됐네? 요거만 넘어오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얼마?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되지. 그제? 분모 같기 때문에. 그제? 이게 근의 공식이지. 2a분의. 이렇게 해서 얻어진 거지. 됐습니까? 이거의 해법은 원래 두 개가 있구나. 그제? 완전 접식을 통해서도 이 모양 만들 수 있는데 이 문제의 의미는 뭐가 빨라? 근의 공식을 직접 쓰는 거라. 그제? 근의 공식 쓰면 A, B 골라 잡을 수 있지. 그치? 근의 공식. 답은 네가 내세요. 방법은 아니까. 이쪽 먼저 정리하면 뭘까? 5x제곱. 암산되지 이거. 그 다음 뺀 걸 곱하면 마이너스 2x의 5배니까 마이너스 10x 되지. 그 다음 요거 하면 플러스 1에 5배니까 5 되지. 그제? 그거에 여기 뿔 7x 있으니까 여기 마 3x지. 그제? 는 이쪽은 이렇게 전개하면 얼마야? 6x 제곱 되지. 자, 1비트 저장 2x 마이너스 9x지. 마이너스 7x 됐지? 이거 하면 마3 되지. 이양 이쪽으로 해서 정리한 다음 근을 봤더니 인수분해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근의 공식에 집어넣고 근무하면 그죠? 분수가 있으면 양변에 분모의 최소분배수 6을 곱해서 정수로 만들지. 그죠? 그래서 여기 6 곱하면 3배 예고 여기 6 곱하면 조식 가로로 묶고 2배가 되지. 됐습니까? 저거 전개해서 2차 방정식꼴 만든 다음 인수분해 또는 그는 네가 구할 줄 알기 때문에 방향성만 보세요. 여기는 주제가 뭘까? 개수의 소수가 있는 경우지. 자, 정수로 만들어주면 되지. 그치? 뭘 곱해 양쪽에? 100 곱하면 뭐야? 0 되지. 근데 이걸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고 안 되면 근의 공식에 집어넣지. 그런데 아까 배웠는데 이게 뭐지? 두 분의 차지. 큰 수에서 작은 수 뺐잖아. 너 이거 봐. 인수분해도 만만치 않아. 시간 걸릴 수가 있어. 근데 딱 보니까 두 분이 알파벳대로 돼서 이제 전형적인 그제? 두 분의 차네. 아까 뭐라 그랬지? a분의 9분의 루트 b제곱이지. 마이너스 4ac니까 4, 9, 5. 요거 계산해 준 게 답이 되겠네. 알겠습니까? 이렇게도 풀어보고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이용하고 안 되면 근의 공식. 분수가 있는 경우지. 그지 주제는. 양쪽의 분모의 최소분배수 뭘 곱해? 10. 그지? 10 곱해서 정리하면 이런 경우는 그지? 대칭성이 없잖아. 얘는 4고 얘는 1이잖아. 개수가. 이때는 두 근이 얻어진다는 소리야. 두 근 구해서 큰 거를 알파, 작은 걸. 너도 의미를 알아야. 그지? 근이 얻어져서 대입하라는 소리지 이건. 그지? 근과 개수 이런 게. 다음 보기에서 2차 방정식 중 근이 없는 것들 있지. 그지? 그러면 너 같으면 근 다 구해볼 거야. 기억내는 거리를 아니지. 근의 개수 문제지. 그제? 근이 0개래. 그지? 근이 없대. 판별식 t는 0보다 작은 거. 알겠습니까? 이 의미를 알라는 소리지. 그제? 자, 요거 니은번 판단해 줄게. 짝수 판별식이나 b-는 r1이지. 그치? 자, b-의 제곱. 그제? 1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지. 나오네. 그치? 근이 없네. 그제? 이런 식으로 판별식 t. 얘들은 판별식 t를 써야겠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두 가지로 풀 수 있어. 니들 배운 거 보면. 완전적 이걸 이용해도 되고 선생님 끊는 거 봐. 일단 중근이라는 게 익숙하지. 이것도 근의 개수를 묻는 문제야. 끊어야 일단. 그제? 중근을 갖는데 그러므로 판별식 t-는 0을 쓰는 거야. 중근까지 준 거. 됐네? 짝수 판별식이 맞죠. b-가 얼마? 3이지. 2로 나눈 게 b-의 제곱 마이너스 ac래요. 그제? 마이너스 ac예요. 2k 암산합니다. 플러스 1 되겠다. 그제? 얘가 0이래야 가요. 그럼 2k는 10이니까 k는 얼마? 5이지. k 값은 5입니다. 그러므로 k가 5가 결정됐다라는 말은 실제로 중근을 구해보라는 소리지. 얘는. 맞네? 즉 x제곱
마이 플러스 6x 5 들어가면 뿔 9 됐으니까 는 0 뿔 3, 뿔 3으로 인수분해 되지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충분도 구해달라는 소리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K값과 알파를 더해주시면 되겠다. 얘를 이용해서 저 이방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 그치? 딱 보면 뭐 그치? 2분의 1 그런데 잘못 생각하는 애들은 그치? 얘가 x 플러스 2분의 1 그것도 마이너스 2분의 1 돼. 그치?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분수로 근이 나타날 경우는 그치? 인수분해가 x의 개수가 2고 그치? 일반적으로 2x 플러스 1 그치? 여기에서 얘가 만들어진 거지. 얘는 요 발산법이 중요하지. 만약 이런 식으로 푼다면 만약 x 플러스 2분의 1로 하면 나중에 또 2를 곱해야 정리한다. 됐네? 요거 전개하면 얼마야? 2x죠. 저장 마이너스 6x 얘 하면 마이너스 5x지. 얘 하면 마3은 0이지. 됐네? 그럼 a는 마5 b는 마4 역으로 근을 이용해서 이 방을 만들었지. 그런데 잘 들어. 원래는 이게 아니죠. 우리 배운 대로 A, B가 두 근이 뜨면 그제 근과 계수의 관계가 더 빨라. 또 볼래? 볼래? 두 근의 합 암산으로 너 이거 더 할 수 있지? 더 해봐. 2분의 얼마냐? 5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되네. 그제?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네. 그럼 A는 마오지. 됐습니까? 두 번째. 두 근의 곱. 선생님이 두 번 뜨면 무조건 근과 계수의 관계라 그랬잖아. 곱이 얼마니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얘는 A분의 C니까 2분의 B. 그제? 그래서 B는 마4. 누가 이걸 쓸 줄 아니를 묻는 문제겠죠. 중근이 얘니까 이렇게 소위는 생각할 수 있대. x 마이너스 1에 이렇게 해도 돼. 그지? 이거 전개하면 되는데 얘가 4x제곱이니까 나중에 2배에서 AB 구해도 되지. 이해되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중근이니까 한 근이 2분의 1이란 말이야. 근과 계수의 관계 써도 되지. 됐습니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구해보세요. 원래는 이 책풀이는 중근이 얘니까 2x 마이너스 1의 가로의 제곱은 0에서 사냥했을 거라. 이 방을 만들어서. 알겠네? 우리 이거 중1 때 배웠던 다각형에서 그지? 대각선의 개수 공식이 얘지. 그지? 대각선의 개수가 얘인데. 그지? 대각선의 개수가 77개인 n을 구하면 다각형 되잖아. 그죠? 양쪽에 2 곱하면 얼마니? 이거 되나? 274죠. 2 곱해서 없애야 할 거 아니야. 그죠? 이거 넘어오면 n제곱 마이너스 3n. 그죠? 마이너스 154는 얼마? 0 되지. 곱해서 얘, 더해서 얘들은 두 수를 찾아야지. 소인수분 해야지. 그죠? 해서 3 차이가 나도록 고백구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연속한 세 자연수가 있다 그랬어. 그죠? 그럼 x 당연히 이렇게 연속한 하나씩 커지면 되지. 됐네? 또는 이렇게 잡을 수도 있거든. 연속한 가운데를 x로 잡아. x 마이너스. 그제? x 플러스. 단 이 x는 이 이상이 나와야 해. 그제? 맞아? 이렇게 잡는 애들도 있어. 응? 고등학생은 이렇게 잡을걸. 연속한. 왜? 제곱의 차 이런 게 좋거든. 나중에. 근데 중등 과정에서 뭐 이렇게 잡아도 큰 어려움은 없을 거야. 가장 큰 수의 제곱했지. 그지? 맞네? 말을 식으로 나타내면 돼. x 플러스 2의 제곱이 다른 두 수의 곱. 그죠? 그대로 써볼게요. 다른 두 수의 곱이 얘지. 얘의 3배보다 얼마만큼 작대? 24. 작다는 뺄셈이 되지. 크다는 덧셈이 되고. 이해됐네? 그렇게 해서 x 갖고 한 다음 두 개 얻어지는데 하나는 나올 거야. 그제? 그래서 자, 볼펜 195개를 몇 명의 학생들에게 X명의 학생들에게 그제? 남김없이 똑같이 나눠줬다. 몇 자루씩 나눠줘?
x명에게 나눠준다 똑같이. X. 그렇지. 한 명당 받는 볼펜의 개수지 얘가. 맞습니까? 자, 한 명이 받는 볼펜의 개수가 있지. 은는이 가는 는과 같아. 그제? 식에서 가 학생 수보다 그제? 얼마만큼 작대? 이만큼 작다니까 뺄셈이 된다. 됐네? 학생 수를 x로 놨고 이만큼 작다는 뺄셈. 양쪽에 x 곱해서 해주면 되지. 지면에서 초속 40m로 똑바로 위로 쏘아 올린 공의 t초의 높이. 얘는 이것만 보면 돼. 그제? 높이를 이렇게 정의 내렸대. 그제? 자, 이때 이 공이 지면에 떨어진대. 그죠?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말은 높이가 뭐일 때야? 0일 때를 의미하지. 그죠? 이해됐네? 지면에 떨어진대. 높이가 제로가 될 때 시각을 구해주세요. 했네. 그제? 맞네? 이해됐죠? 높이가 있는데. 자, 저거 마이너스 5로 양쪽을 나눠버리면 t제곱 마이너스 이거죠. 이제 t로 묶어내면 t 마이너스 8은 0이니까 t는 8초 위에 땅에 떨어지네. 땅에 떨어진다는 말은 높이가 제로. 이해됐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지? 가로가 16 보이지? 세로가 12인 직사각형에 이거 잘 넣어야 돼요. 가로 길이는 매초 1cm씩 줄어드는데 그럼 봐 1초에 1cm지. 그럼 2초에는 2cm, 3초에는 3cm, t초에는 tcm. 그렇죠. t초에 가로 길이는 그제? tcm 줄어들어 있겠지. 그제? 맞네? 그래서 이 가로가 요 길이가 그지? t초 후에 16 마이너스 t가 되겠지. 줄어드니까. 그 다음 세로는 늘어난대. 매초. 그제? t초에는 세로가 2t만큼 그제? 늘어나 있겠지. 됐습니까? 2cm씩 늘어나니까 1초에 2cm 늘어나서 2초에는 4cm, 3초에는 6cm, t초에는 2tcm만큼 그제? 늘어났겠죠. 그죠? 됐습니까? 그러므로 이만큼이 늘어난 거니까 여기에서 엮어질 길이는 12풀 따고 2t가 되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제 문장을 잘 읽어야 합니다. 이때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와 있지.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는 12 곱하기 얼마에서 16이었겠지. 자, 이거와 같아진대. 그지? 하나는 줄어들고 하나는 늘어나니까 같아지는 순간도 있겠죠. 그죠? 됐네? 16 마이너스 t 곱하기 12 플러스 2t. 됐습니까? 여기서 이거 무조건 전개하지 말고 여기에서 2를 끌어내서 약분을 좀 쳐주면 식이 좀 간단하게 해주고 키포인트 그리고 2 끌어내서 조금 개수를 주. 이거는 순수하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 그제? 순수하게 푸는 게 뭐야? 아까 전체 넓이 400에서 그제? 요 가로 길 봐봐. 20x지. 세로 길도 20x지. 두 개 뺐지. 근데 여기가 두 번 빠졌지. x제곱을 더해줘도 돼. 그치? 그런데 이 논리를 배웠지. 뭐냐면 이 길을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두 길을 이쪽으로 밀어붙여. 그러면 실제 땅의 넓이는 얘지. 이해됐습니까? 이게 빠르죠. 공부할 줄 아는 애들아. 얘는 얼마입니까? 20 마이너스 x죠. 얘는 얼마입니까? 20 마이너스 x죠. 됐니? 이거 곱한 게 289입니다. 알겠습니까? 아까처럼 해줘도 되고요. 가로길 한번 빼고 세로길 한번 빼고 가운데가 또 빠졌나? 그제? x제곱을 한번 더 한다. 한쪽으로 밀어서 해주면 직접 땅의 넓이가 생긴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정사각형이네. 그 두 정사각형의 넓이 합이라 그랬지. 그제? 그때 큰 정사각형이 주제네. 그제? 큰 정사각형 한 면을 x로 놓으래. 그제? 그럼 얘는 뭐 돼? 10-x 되지. 됐지? 넓이 합이라 그랬으니까 x제곱. 그제? 더하기 10-x의 제곱의 합은 52호에서 요 2방 풀면 되지. 이게 무슨 유형이야? 어떤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4cm만큼 어떤 원이라 그랬지? 그거 원이 이렇게
이렇게 있었대. 그제? 자, 4cm만큼 느렸을 때 처음 원의 반지름이니까 주제는 얘를 x로 놓겠지. 그제? 됐습니까? 이때 몇 cm 느린? 4cm 느렸대. 그제? 이 큰 원이 있겠다. 그제? 자, 그럼 봐. 그 넓이는 했지. 4cm 느린 넓이가 뭐냐? 파이 r 제곱 x 플러스 4의 제곱이 큰 원의 넓이지. 그죠? 넓이는 처음 원 넓이가 파이 x 제곱이었겠다. 그죠? 얘 3배가 됐다. 그죠? 파이 날라가고 요 2차 방정식. 답을 봤더니 인수분해가 안 되나 봐. 근해 공식이 집어넣고 답 내면